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1월 26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트럼프 당선자가 재무장관의 월스트리트 출신인 스콧 베센트를 지명을 한 거를 두고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채권 시장, 외환 시장 이런 것들이 안정을 좀 찾았고, 특히 이제 중소형주가 많이 포진된 러셀 2000이 이제 많이 오르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다만 테슬라가 좀 4% 가까이 빠졌고, 엔비디아도 4% 좀 넘게 그렇게 이제 크게 하락을 해서 나스닥이 장중에 좀 하락 전환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다우는 0.99% 정도 오르면서 끝났고, 나스닥은 플러스 0.27%, S&P 500은 플러스 0.3%, 러셀 2000이 플러스 1.53% 이렇게 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65%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0.5% 정도 밀리면서 출발을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폭을 늘렸다 줄였다 이거를 이제 상황 봐서 계속 그걸 했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기준점은 이제 환율에 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이제 오들면서 좀 떨어지니까 매도 강도가 좀 약해지고 이런 모습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355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2,385억을 팔았습니다. 이제 개인이 1,871억을 순매수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20을 겨우 지키는 2,520.36포인트로 장을 끝내서 어제보다 0.55% 하락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좀 플러스 0.1% 정도 약간 상승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잠시 동안 좀 상승을 하는 모습도 보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외국인들 매도가 강해지면서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지수 하락폭을 이제 넓혀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074억을 순매도했고 많이 팔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166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1,950억을 순매수해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693.15포인트, 역시 어제보다 0.53%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결국 이제 양시장 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관세 발언이 전체적인 시장을 좀 급격하게 냉각시켰다. 조금 이제 장 끝날 때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7거래일을 연속해서 지금 양봉을 끌고 오다가 오늘 이제 음봉, 정확히 얘기하면 도지형 음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흐름을 깨트리지는 아직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코스닥은 어제 이제 하루 양봉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옆에 오늘 이제 음봉을 붙이면서 아직은 이제 결정적으로 추세 전환점을 좀 못 잡고 있다. 코스닥은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재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1,398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환율이 아침 저녁으로 좀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드디어 샀어요. 544억을 순매수했고, SK하이닉스도 692억을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이 전부 샀고, 반면에 이제 기관은 팔았어요. 기관은 1,151억, 430억 이렇게 둘 다 팔았는데, 또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와중에도 기타법인, 이건 이제 삼성 관련된 거죠. 거기서 이제 527억 삼성전자 샀고, 연기금도 67억 샀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들이 98억, 기관이 84억 이렇게 매도를 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30억, 123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현대차는 외국인은 18억 팔고 기관이 209억을 샀습니다. 또 기아는 반대로 외국인은 18억을 사고 기관이 또 96억을 팔고, 셀트리온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네이버는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오늘도 샀어요. 320억, 183억 이렇게 샀습니다. 코스닥에 보면 이제 알테오제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어요. 그래서 외국인은 무려 979억이나 팔았고, 기관도 84억이나 팔았고,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은 88억 샀는데 기관이 110억을 팔았고, 에코프로하고 리가켄바이오는 외국인 기관이 전부 다 팔았습니다. HLB도 외국인 204억 팔고 기관은 뭐 한 5억 정도 사고 이렇게 끝냈습니다. 오늘 이제 뭐 움직인 거 보면은 역시 그 제일 저거 한 게 드론이죠, 드론. 이거는 뭐 여러분 이제 아시지만 일론 머스크가 발언한 발언 때문에 이제 드론 쪽이 힘을 받아서 오늘 드론 관련된 것들이 많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저가항공 쪽도 오늘 움직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유가 하락이고, 앞으로 유가가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거를 좀 기대해서 이제 급기야는 이게 쭉 연결돼서 여행주들까지 조금 움직이는 이제 그런, 그 다음에 이제 탄소 나노튜브 쪽에 어제와 같이 이제 상보가 끌고 가면서 좀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AI 챗봇, 이거는 뭐 요새 뭐 인공지능 테마이기 때문에 늘 안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희귀금속은, 이거는 이제 대중국 압박을 하니까 중국이 이제 희귀금속 갖고 무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뭐 이런 거, 인식 때문에 그게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농기계 쪽의 대동이 조금 움직이는데, 이거 요새 계속 그러죠. 그래서 북미향, 커넥티드 서비스 앱을 런칭했다. 그래서 이제 그 앱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북미 쪽에 실적이 상향되기를 좀 기대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통신사도 좀 올랐죠. 오늘 이제 국회에서 그 단통법 폐지안이 상임위 통과, 이게 10년 만인가요? 그래서 그건 뭐 옛날처럼 단통법 폐지한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 이 통사 중에서는 이제 그 중에서 후발주자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겠죠. 뭐 유플러스 같은 데가 뭐 이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능형 로봇, 뭐 이런 것들, 그 이외에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오늘 이제 움직이는 그 와중에서도 움직이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시장을 정리해 보면, 어제 굉장히 그 고무적으로 모습을 보였던 시장이 오늘도 그게 이어지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국 시장도 뭐 그런 대로 괜찮아서. 근데 이제 트럼프 당선자의 그 관세 부과 선언 때문에 아주 갑자기 얼어붙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향후에 이런 흐름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때까지는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뭐 무슨 얘기했다면 뭐 시장이 막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반응하니까,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좀 그러려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 백만개미 스쿨에서 저녁에 라이브가 7시부터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요즘 상황에 여러분들 계좌가 상당히 힘든 계좌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 클리닉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런 거 무조건 뭐 손해 났다고 막 팔아버리고 또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좀 들어가 보면,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오늘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 아시지만 임기 첫날부터 캐나다,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게 이제 뭐 멕시코 같은 캐나다 뭐 이렇게 해서 그 마약 루트도 되고 뭐 하여튼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고,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하는 관세에 추가적으로 10%를 더 부과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섰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이거 우리가 다 이제 예상한 거잖아요. 트럼프가 이제 뭐 관세 올리고 그런데도 오늘 이제 어쨌든가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을 뿐인데, 그건 뭐 다 기대했던 건데. 근데 어쨌든가 이제 시장은 그것 때문에 좀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시장이 원래 그 얘기는 또 달리 말하면 뭐냐면 지금 시장이 되게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뭐 한쪽에서는 내리는 얘기하지만 한쪽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아니다 조정권이 가까웠다든지 그런 얘기 막 하고 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는 뭐 잘 갈 거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 시장이 그렇게 강한 게 그 몇 주 전처럼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어저께는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그 월스트리트 출신인 스콧 베센트를 이제 지명했다. 하는 소식 때문에 일단 뉴욕 시장은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이 이제 뭐 그 헤지 펀드도 만들고 뭐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해서 금융 시장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시장을 역행하거나 시장하고 동떨어진 그런 거는 잘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좀 무리 없을 것이다 이러는데 사실은 일론 머스크는 반대했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너무 좀 이렇게 그 카리스마 없다. 너무 약하다. 뭘 이렇게 그 약간 일론 머스크는 개혁적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랬는데 어쨌든 간 아무튼 트럼프 당선자가 재무장관에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시장을 잘 아는 사람에 대한 기대.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실제로 좀 좌충우돌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 사람이 현실감 있게 좀 완화시켜 주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이제 시장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근데 이제 또 오늘 우리 시장을 또 어렵게 만든 건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아직 전투기나 만드는 바보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또 발언을 했어요. 그 참, 진짜 도출 발언은 트럼프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전에는 드론이다. 현대전 드론인데 무슨, 전투기를 만드는데. 글쎄요, 싼 값으로 따지면 드론일 수도 있고, 근데 뭐 전혀 아닌 얘기는 아닌데, 근데 너무 이제 그렇게 얘기를 극과 극으로 끌고 가는 스타일이니까, 일론 머스크도. 그래서 이제 그 드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니까, 이제 우리 시장에서 드론 관계되는 거는 올랐는데, 그러면서 이제 국방 예산을 철저하게 이제 삭감하겠다. 이렇게 이제 예고를 하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오늘 이제 방산주가 이제 완전히 내리꽂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뭐 그런다 그래서 모든 전쟁을 드론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이 굉장히 충격이 약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나오니까 시장이 흔한 말로 쪼른 거죠. 순간적으로 확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다가 뭐 이스라엘 하마스 그쪽도 그 휴전 협정이 가까워졌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오고 우크라이나도 뭐 빨리 종식시키겠다, 전쟁을 끝내겠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뭐 휴전 내진 종전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더더욱 이제 방산주들이 내리박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방산주들이 여러분 이제 아실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그쪽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쪽도 그렇고 우리 거 많이 가고 있거든요. 지금 뭐 그래서 SNS에 보면 그런 거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원한 게 아니라 이렇게 우회해서 사서간 거니까 우리가 뭐 살상 무기를 공급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간 우리나라가 그런 거에 좀 강점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뭐 거의 뭐 10%를 향해서 내리꽂는 그런 이제 막 모습이 있는데 그건 뭐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뭐 이렇게 이제 겪어갈 거예요. 시장이 왜 그러냐면 뭐 그렇다고 그래서 뭐 드론에다 돌멩이 싣고 전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시장이 마침 그러니까 이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시장은 이런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 변화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모르잖아요. 뭐, 이 설만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오늘 대번에 아직도 뭐 전투기만 만드는 바보들이 있다는데 뭐 그렇다 그래서 전투기를 안 만들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드론에다 돌멩이 달아서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극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발언들,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도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섣부른 랠리가 왔다 이런 희망, 이것도 할 필요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뭐 하락에 대한 공포 이런 것도 사실 가질 필요가 없어요. 주시장에서는 특히. 사실 이 양쪽 다 생각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뭐 랠리가 있다고 해서 지금 뭐 풀로 다 모든 거를 실을 수도 없고, 주식을. 그렇다고 뭐, 야, 이러다 빠지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뭐, 지금 다 던지고 막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부터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과거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 5%에서 왔다 갔다 하던 거면 막 플러스 마이너스 7%, 8%, 10%막 이렇게 얘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심한 그런 장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게 밑으로 떨어지는 변동성도 있지만 치고 올라가는 변동성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시장의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변동성은 그렇다고 그러더라도 그 주가의 방향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물이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흐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린 게 시장의 흐름과 이슈가 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결국 가야 될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기간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다음 달 이제 1월부터, 트럼프 새로운 행정부가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니까 그 안에 얼마나 이제 뭐 많은 게 발표되고 뭐 막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그런 변동성이 나타날 거다. 그럼 이제 이런 데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데는 종목을 압축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목을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암만 많아도 5종목. 보통 이제 뭐 한 1, 2억 한다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를 그 정도로 종목을 압축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또 탁 나오면 그게 하루 탁 움직이면 야 저거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도 조금 사고 저것도 조금 사고 막 이러다 보면 이제 다시 또 포트폴리오 상의 종목이 늘어나서 이게 이제 관리가 안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 변동성은 뛰어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변동성은 뛰어넘는 연습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그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흐름이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은 변동성이 중간에 있건 없건 결국 종착역은 거기다. 라는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확 이렇게 11.2평이 밑으로 꺾여 있거나 막 그러지 않은데 좀 조정에 놀래갖고 막 파시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당분간은 그런 전략으로 시장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라이브에서 다시 만나는 분들을 만나고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